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바로 60대 부부께서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시골로 이주하신 따뜻한 집들이 이야기인데요. 왜 이런 이야기가 지금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현대인들이 점점 더 여유롭고 자연 친화적인 삶을 꿈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에게는 더욱 현실적이고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이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는 용기 있는 결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들을 담고 있거든요. 함께 들어보시죠. 이 부부가 시골 이주를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도시 생활의 피로감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점점 더 복잡해지는 도시 환경, 높아지는 생활비, 그리고 무엇보다 숨막히는 일상의 반복에 지치셨다고 해요. 왜 많은 사람들이 도시 생활에 피로를 느낄까요? 그 이유는 도시의 빠른 변화 속도와 경쟁 사회의 압박감 때문입니다. 특히 은퇴를 앞둔 세대에게는 이런 스트레스가 더욱 부담스럽게 느껴지죠. 남편분이 가벼운 고혈압 진단을 받으신 것도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스트레스 관리와 규칙적인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 이때 부부분께서 깨달으신 것이 있어요. 바로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시골에서의 생활이 건강에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맑은 공기와 조용한 환경이 스트레스를 자연스럽게 해소해 줍니다. 둘째, 넓은 공간에서의 활동이 자연스러운 운동이 되어주죠. 셋째, 자연과 가까운 생활 리듬이 몸의 생체 시계를 정상화시켜 줍니다. 무엇보다 현실적인 부분도 중요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를 정리하고 시골의 전원주택을 마련하면서 생기는 경제적 여유, 그리고 낮아지는 생활비가 은퇴 후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거든요. 시골 생활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주거비 절약, 식재료비 절약, 직접 재배 가능, 교통비 절약, 그리고 각종 문화생활비 절약 등이 누적되면 상당한 금액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부가 최종적으로 선택하신 곳은 충청남도의 한 작은 마을입니다. 서울에서 차로 2시간 정도 거리에 있어서 필요할 때 도시로 나가기도 편하고, 동시에 충분히 조용하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어요. 좋은 시골 지역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첫째, 의료, 시설 접근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에 병원까지의 거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해요. 둘째, 생활 인프라입니다. 마트, 은행, 주민센터 등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적당한 거리에 있어야 합니다. 셋째, 교통 접근성입니다. 대중교통이나 도로 사정이 너무 불편하면 고립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선택하신 집은 약 200평 대지에 지어진 단층 전원주택입니다. 방 3개, 거실, 주방, 그리고 무엇보다 넓은 마당과 작은 텃밭이 있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었다고 해요. 전원주택이 아파트보다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층간소음 걱정이 없습니다. 이웃과의 소음 트러블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둘째, 마당과 정원을 통해 자연과 직접 교감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공간 활용의 자유도가 높습니다. 창고, 작업실, 텃밭 등을 자유롭게 꾸밀 수 있거든요. 집이 완전히 새 집은 아니었기 때문에 부분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 자체가 새로운 재미와 보람을 주었다고 하세요. 특히 벽지를 직접 바르고 마루를 새로 깔고 정원을 꾸미는 과정에서 부부가 함께 협력하는 즐거움을 다시 발견하셨다고 해요. 직접 집을 꾸미는 것이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경제적 절약 효과가 큽니다.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어요. 둘째, 정확히 자신의 취향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과정 자체가 취미가 되고 성취감을 줍니다. 넷째, 부부간의 협력과 소통이 늘어납니다. 이 부부분의 정원은 실용성과 아름다움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단순히 예쁘기만 한 관상용 정원이 아니라 실제로 먹을 수 있는 채소와 과일을 기르면서도 사계절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할 수 있도록 설계하셨어요. 실용적인 정원이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직접 기를 수 있어 식비 절약과 건강 증진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정원 가꾸기 자체가 훌륭한 운동이 됩니다. 셋째, 계절의 변화를 직접 체감하며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 수 있어요. 봄에는 상추, 시금치 등의 엽채류를 심고 여름에는 토마토, 오이, 호박을 기릅니다. 가을에는 무, 배추로 김장 준비를 하고 겨울에는 실내 화분으로 허브류를 기르고 계세요. 사계절 정원 가꾸기가 주는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1년 내내 다양한 신선한 채소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계절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생활 리듬을 만들 수 있어요. 셋째, 매 계절마다 새로운 기대와 즐거움이 있습니다. 넷째, 자연재해나 식품 가격 상승에 대한 대비책이 됩니다. 넓은 마당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아침에는 요가나 스트레칭을, 오후에는 독서나 차 마시기를, 저녁에는 별 관찰이나 산책을 즐기고 계세요. 마당에 있는 생활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실내외 경계가 자연스러워져 공간감이 확장됩니다. 둘째, 다양한 야외 활동을 집에서 바로 할 수 있어요. 셋째, 계절과 날씨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넷째, 손님을 초대했을 때 색다른 공간을 제공할 수 있어요. 도시에서의 바쁜 하루와는 완전히 다른 리듬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6시에 자연스럽게 눈을 뜨고 정원을 둘러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전에는 집안일과 정원 가꾸기, 오후에는 독서나 취미 활동, 저녁에는 일찍 잠자리에 드는 규칙적인 생활이 자리 잡았어요. 규칙적인 생활 리듬이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생체 시계가 정상화되어 숙면의 질이 향상됩니다. 둘째,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안정되어 전반적인 건강이 개선됩니다. 셋째, 매일의 루틴이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넷째, 시간 관리가 효율적이 되어 여유가 생깁니다. 시골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바로 따뜻한 이웃 관계입니다. 도시에서는 몇 년을 살아도 이웃의 얼굴을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때로는 집에서 기른 채소를 나눠주고 받는 정겨운 관계가 형성되었어요. 시골 이웃 관계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사회적 관계 유지가 중요한데 이웃들과의 자연스러운 교류가 이를 도와줍니다. 둘째, 응급 상황 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셋째, 지역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공동체 의식을 통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어요.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예전에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취미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분은 목공예를, 부인분은 천연 염색을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또한 둘이 함께 사진 촬영과 요리를 취미로 즐기고 계십니다. 시골에서 취미 생활이 확장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시간적 여유가 충분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없어지고 일정이 자유로워져요. 둘째, 공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취미 활동을 위한 별도 공간을 만들 수 있어요. 셋째, 자연에서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계절의 변화가 창작 활동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넷째, 경제적 부담이 줄어 취미에 투자할 여력이 생깁니다. 물론 모든 것이 장밋빛만은 아니었습니다. 겨울철 난방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고 벌레나 쥐 같은 불청객들도 가끔 나타났어요. 또한 급한 택배나 배달 서비스 이용이 도시만큼 편리하지 않다는 점도 적응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셨을까요? 첫째, 사전 준비와 학습을 통해서입니다. 난방시설 점검, 방충 대책 등을 미리 준비하셨어요. 둘째, 이웃들의 조언을 적극 활용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시골에 사신 분들의 경험담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해요. 셋째, 점진적 적응을 통해서입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 하지 않고 천천히 적응해 나가셨어요. 나이가 들수록 중요해지는 의료 서비스의 경우, 응급실까지는 30분, 종합병원까지는 1시간 정도 거리에 있어서 크게 불편하지 않으시다고 해요. 오히려 동네 의원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어 더 세심한 건강 관리를 받고 계십니다. 자가용이 필수이지만 대중교통도 하루에 몇 차례 운행되어 완전히 고립된 느낌은 없다고 하세요. 또한 온라인 쇼핑의 발달로 생필품 구매에는 큰 불편이 없으며 오히려 불필요한 충동 구매가 줄어드는 장점도 있다고 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건강 상태의 개선이었습니다. 남편분의 혈압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부인분의 만성, 어깨 결림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규칙적인 생활과 자연스러운 운동, 스트레스 감소가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하신다고 해요. 무엇보다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도시에서의 경쟁적이고 빠른 리듬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이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여주었다고 하세요. 부부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함께 집을 꾸미고 정원을 가꾸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면서 서로에 대해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되었고, 대화할 시간과 주제도 풍부해졌다고 해요. 앞으로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전원 생활을 꿈꾸는 다른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다. 작은 펜션을 운영하거나 전원 생활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꿈도 있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부분이 전원 생활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 해요. 완벽한 준비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용기와 적응력이에요. 물론 도시 생활만큼 편리하지는 않지만 그 불편함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여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해지는 것은 마음의 평안과 건강인데, 전원 생활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60대 부부분의 시골 집들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니 어떠셨나요? 단순한 이주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용기와 지혜의 이야기였습니다. 전원 생활이 모든 분께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 삶의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나이가 들어가면서 무엇이 더 소중해지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도 각자의 방식으로 더욱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작은 영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